자, 우리 시간 내일 새벽이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함께 백악관 측에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떤지 미국의 동부로 좀 직접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의 우창한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미국으로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잘 들리시죠, 교수님? 예, 잘 들립니다. 네. 지금 현지는 몇 시인가요? 현지 시간이 지금 밤 11시 50분이네요. 아, 좀 늦었네요. 늦은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바이든 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백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실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꽤 높은 미국의 상황은 좀 어떠한지. 혹시 그 교수님은 백신을 접종하셨겠죠, 당연히? 예,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지난달 중순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16살인 제 아들이 이제 이번 달 초에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좀 부럽습니다, 교수님. 자, 백신 확보전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좀 어려움이 좀 많았고 지금 우리가 조금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미국 내 일단은 현재 상황은 좀 어떠합니까? 예, 뭐 사실 백신 확보 전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하루 2만 건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하루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백신이 거의 유일한 방역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미국 정부나 이제 주정부 등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한 38%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는 다른 주들보다 조금 높게 한 41% 정도 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 주위 동료들이나 지인들 중에는 이제 거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만 12세 이상을 원하기만 하면 백신을 쉽게 맞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여전히 백신을 불신하는 분들과 이제 부작용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재 백신 보유량에 비해서 접종률이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조금 맞기 부담스러우신 분이 역시나 뭐 존재는 하는데 어쨌든 원하기만 하면 맞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미국 방문이 시작된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가 참여한 미국의 상무장관이 주최한 그 2차 반도체 회의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반도체 관련 투자일 듯한데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글쎄요, 제가 이제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취임 후에 이런 코비드 상황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진영 간 갈등 문제 해소 등 뭐 그런 문제들에 힘을 기울이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플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산업 구조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속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물론이고 인터넷 속도라든지 고속도로, 뭐 철도라든지 하는 산업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취임하자마자 이제 서명을 했던 바이 어메리칸 프로비전스라는 이제 그런 행정명령에서도 그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죠.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게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후 정책 등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내 이러한 관련 산업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포드 공장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서 언급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는 뭐 전문 분야가 아니시라는데 그러면 뭐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예. 전문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만약에 대통령 비서시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예. 뭐 사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전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는 전통적인 미국 정부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좀 소수 백인 남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느껴질 만큼 그동안 미국이 보여줬던 리더 국가의 그런 행보와는 거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의 관계 또 뭐 북미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모든 것들을 외교적 정치적으로 끌어간다기보다는 마치 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쇼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 1972년에 정치를 시작한 정치 베테랑이죠. 그만큼 친분이 있는 공화당 인사들도 많고 의견이 맞지 않는 이들과 대화할 줄도 알고 협치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 선택한 것도 아마 현재 이념적으로 인종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미국을 통합하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트럼프 정부 시절 다소 멀어졌던 동맹국들과도 다시 잘 지내기를 바랬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하고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나은 파트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미국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비드 문제는 물론이고 인종 문제, 뭐 이민자 문제, 총기 문제, 또 지난주에는 석유 송유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면서 하루 이틀 석유 파동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전체적인 관심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주요 뉴스에서 거의 다루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아마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까지 마친 후에야 언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또 특히 남북 관계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한국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거든요. 제가 미국에 20년간 살면서 북한이 얼마 전 미사일 발사했을 때 이번처럼 주요 언론에서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이에 미국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미국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미국에서 인종 갈등 문제, 특히 이제 백인 경찰들에 의한 흑인들의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또 오늘도 또 새로운 사건이 나와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는 아틀랜타에서 한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총기 사고에 의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났었죠. 사실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미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든 내각도 반 정도가 유색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 시간으로 이틀 전 상원에서 엔타-에이지안 헤이트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수인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이라든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들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대부분의 협상을 이끌어가려고 했다면은 바이든 정부는 합리적이고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잘 설명하고 두 나라의 이익과 목적이 맞닿는 지점을 같이 찾아낼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 서울에서도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현지 얘기 직접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의 우창 교수님, 늦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